식탁에 둘러앉아 저녁을 먹던 중 재훈이가 입을 열었죠. 엄마, 요즘 어때? 몸도 편찮으신데 요양시설 같은 데로 옮기셔서 조금 더 편하게 지내시는 게 어때요? 깜짝 놀라 손에 든 수저를 내려놓으며 물었습니다. 내가 여기 있는 게 그렇게 불편하니? 내 집에서 이렇게 지내고 있는데 왜 요양원 얘기를 꺼내는 거야? 재훈이는 당황한 듯하지만 곧바로 말을 이었어요. 아니, 그게 진이도 일해야 하고 우리도 생활이 있으니까 엄마도 혼자 편히 지내시면서 몸 챙기시면 좋지 않을까 해서 서로 편하게 말이야. 그 순간 옆에 있던 진이도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덧붙였죠. 네, 어머니. 요즘 요양시설들도 잘 되어 있어서 어머니도 훨씬 더 잘 보살핌 받으실 수 있잖아요. 우리가 어머니 곁에서 늘 신경 써드리기가 어려운 것도 사실이고요. 내심 참을 만큼 참았던 말들이 목 끝까지 차올랐지만 나는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단호히 대답했습니다. 고맙다만 난 여기 있을 거야. 여기가 내 집이니까 굳이 내가 떠나야 할 이유가 없지 않겠니? 이게 무슨 일인가요? 시골에서 지내다가 몸이 안 좋아져서 병원 치료 때문에 올라오신 사연자 이선희님에게 아들 부부가 요양시설 얘기를 꺼내고 있네요. 어떻게 된 일인지 오늘의 사연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제 이름은 이선희, 올해로 62세입니다. 젊은 시절 도시에서 바쁘게 살다가 건강 문제로 조용한 시골에 내려가 정착한 지가 꽤 되었어요. 건강하게 자연 속에서 지내고 싶은 마음에 도시 생활을 정리하고 농사를 짓기 시작했죠. 산골짜기에서 새소리 들으며 일하는 게 참 행복했어요. 아침엔 신선한 공기를 마시고 땀 흘리며 밭에서 작물을 키우는 일도 정겹고 만족스러웠습니다. 그렇게 손에 흙을 묻히며 자연 속에서 지낸 시간은 참 고요하고 평화로웠죠. 그런데 어느 날 그 평화로운 일상이 깨졌어요. 뭔가 심상치 않다고 느낀 건 그날 아침이었어요. 뒷밭에서 고구마를 캐고 있을 때였는데 갑자기 심장이 콕콕 아파오더군요. 처음엔 그냥 조금 무리한 탓이라 넘기려 했지만 그 통증이 점점 심해지면서 숨이 가빠지고 식은땀이 흐르기 시작했어요. 가까운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아보니 고혈압에 심장 이상, 소견까지 나왔죠. 의사 선생님께선 당장 치료가 필요하다며 큰 병원으로 가는 걸 권하셨고 주위 이웃들도 병원이 가까운 도시로 가서 건강 관리를 하라는 조언도 많았습니다. 마침 제가 도시에서 바쁘게 지낼 때 마련해 놓은 아파트가 있었어요. 비어 있진 않고 예전에 시골로 내려가려고 생각하던 때에 하나 있는 아들 재훈이가 결혼을 한다고 해서 그 아파트에 들어가서 지내라고 했었습니다. 완전히 준 건 아니고 거기서 주거비용 부담을 좀 덜고 돈을 모아서 나중엔 본인이 자리 잡고 나갈 수 있도록 잠시 지원해 주는 거라고 했죠. 물론 결혼할 때 지원금도 제 나름 넉넉히 돈을 준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를 빌려줄 때 조건을 하나 걸었어요. 제가 유독 아끼던 서재는 건들지 말아달라고 했었죠. 그래서 아들 재훈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상황을 설명하자 재훈이는 흔쾌히 받아주며 이렇게 말하더군요. 엄마, 우리 집에 오시면 돼요. 진이도 엄마 오신다니까 좋아해요. 편히 지내다 가셔요. 그렇게 해서 짐을 꾸려 올라오게 됐죠. 하지만 속으로는 약간 불안했어요. 워낙 아들과 며느리가 각자의 생활에 익숙해져 있는 사람들이다 보니 내가 애들 일상에 방해가 되지 않을까 걱정이 되었어요. 그럼에도 아들의 진심 어린 배려가 고맙기도 했습니다. 몇 시간의 여정을 거쳐 도착한 집은 예전과 많이 달라져 있더군요. 이전에 내가 살던 그 안락한 집이 아닌 아들과 며느리가
각자의 방식으로 완전히 새롭게 꾸민 공간이었어요. 화려한 인테리어와 현대적인 분위기가 새로웠지만 조금 낯설기도 했죠. 재훈이가 나를 맞이하며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엄마, 우리 집 많이 바뀌었죠? 요즘 유행하는 스타일로 싹 고쳤어요. 여기 엄마 방도 새로 정리해놨어요. 예전 서재 있던 자리 말이에요. 그 말을 듣고 순간 당황했어요. 서재라니 내게는 참 특별한 공간이었거든요. 세월을 담아 꾸며 온 곳이었고 내가 평소에 책도 읽고 생각도 정리하며 쉬던 자리였어요. 분명히 집을 빌려줄 때도 서재는 건들지 말아달라고 부탁했었죠. 그 소중한 공간을 허락도 없이 며느리의 오피스로 개조해버린 겁니다. 차마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재훈에게 물어봤죠. 재훈아, 내가 그 방은 건들지 말아달라고 했잖니. 거긴 나한테 너무 특별한 공간이었는데 왜 그랬니? 재훈이는 그런 내 말을 별로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듯 했어요. 오히려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하더군요. 엄마가 여기 자주 오시는 것도 아니고 1년에 한 번 오실까 말까 하잖아요. 그리고 지금은 우리 가족이 주로 쓰는 공간이잖아요. 진이가 요즘 재택근무 때문에 일할 공간이 필요해서 어쩔 수 없이 개조했어요. 진이가 일할 공간이 필요하다는 건 이해가 됐지만 그래도 최소한의 상의라도 했어야 하지 않나 싶었어요. 서재는 단지 내가 책을 꽂아두는 방이 아니라 내 삶의 일부분이 담겨 있는 곳이었으니까요. 책장에 가득한 책들, 내가 소중히 여겼던 물건들이 있던 그 자리가 이제 며느리의 오피스로 바뀌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다시 물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나한테 미리 말이라도 해야 했던 거 아니니? 거긴 단순한 방이 아니잖아. 내가 내 삶을 담아온 공간인데 너무 허전하구나. 이렇게 그냥 변해버린 걸 보니. 그러자 재훈이는 별일 아닌 듯한 태도로 말했어요. 엄마, 진이가 일할 데가 없어서 어쩔 수 없었어요. 이해 좀 해주세요.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평소에도 서재까지 편하게 방을 못 쓰니까 공간도 너무 부족한 것 같아서요. 엄마도 엄마 방 따로 꾸며드렸으니까 거기서 편하게 지내시면 돼요. 그 말을 듣는데 속이 더 답답해지기 시작했어요. 며느리가 나를 위해 준비했다는 그 방은 과거 내가 살던 집의 한 귀퉁이와도 같지 않았어요. 새로운 공간을 꾸며준 건 고맙지만 정작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은 고려하지 않은 듯한 느낌이었어요. 특히 서재가 사라져버린 것이 그렇게 아쉬울 수가 없었죠. 서재를 그렇게 허락도 없이 내줬다는 말에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저녁 시간 온 가족이 식탁에 둘러앉아 식사를 하는데도 마음이 무거워 제대로 밥이 넘어가지 않았어요. 진이는 아무렇지 않은 듯 여유롭게 저녁 식사를 하며 가끔 아들 재훈에게 눈웃음을 보내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갑자기 모든 것이 낯설게 느껴졌어요. 이 집은 여전히 내 소유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저 손님처럼 구석에 밀려난 기분이었죠. 그래서 식사 도중에 아들에게 다시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재훈아, 진이가 일하는 건 알겠지만 그렇다고 내 방을 그렇게 그냥 바꿔버리는 게 맞니? 내가 예전부터 부탁했잖아. 서재는 내버려 두라고. 그러자 재훈이는 고개를 돌리며 아주 냉정한 말투로 대답했어요. 엄마, 지금 여기서 사는 사람들은 저희이기도 하고 회사에서 재택근무 시간이 많아져서 진이가 집에서 일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해져서 그런 거죠. 어차피 여기 자주 오시지도 못하고 엄마도 여기 오래 머무를 생각은 아니시잖아요. 그 말이 꼭 내가 오래 머물기를 바라지 않는다는 뜻처럼 들렸어요. 그 일이 있은 후 병원 치료로 인해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어떤 날은 아침부터 집안이 조용해 이른 아침 산책을 다녀온 뒤 제가 지낼 방으로
돌아가려는데 며느리 진이가 어딘가 바쁘게 제 서재였던 밭 쪽으로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이 보이더군요. 호기심이 들어 조용히 다가가 보니 본인 오피스 공간으로 바꾸면서 한쪽에 모아두었던 제 서재 물품들을 뒤적이며 상자를 꺼내고 그 안에 있는 물건들을 밖으로 하나씩 꺼내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당황스러웠지만 혹시 청소라도 하려는 건가 싶어 지켜봤죠. 그런데 무슨 이유인지 내 물건들을 상자에 무작정 쓸어 담고 있었어요. 순간 불안감이 밀려왔죠. 내 소중한 물건들을 함부로 다루는 모습에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진이야, 뭐 하는 거니? 내 목소리에 진이는 놀란 얼굴로 고개를 돌리더군요. 하지만 놀란 것도 잠시 이내 태연한 표정으로 대답하더군요. 아, 어머니. 여기 오래된 물건들이 너무 많아서요. 저희 집 정리도 할 겸 안 쓰시는 거 좀 정리하려고요. 그냥 놔두면 자리만 차지하니까 쓸모없는 건 좀 버려야 할 것 같아서요. 그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정리라는 명목으로 내 물건을 함부로 버리겠다고? 하나하나 다 내 손길이 닿아 있는 것들인데 말이죠. 애써 평정심을 유지하려고 했지만 목소리가 떨려 나왔습니다. 내 물건을 왜 내 마음대로 버리려고 하니? 나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이렇게 막 정리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니? 진이는 그저 웃으며 말했어요. 어머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안 쓰시는 물건들도 많으니까 제가 그냥 필요한 것만 남기고 정리할게요. 어머니도 나중에 보면 고맙다고 하실 거요? 공간이 넓어지잖아요. 그 태도에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죠. 당연히 내 허락을 받고 정리를 해야 하는데 마치 내가 이 집에서 그저 오래된 짐짝이라도 되는 것처럼 대하는 말투였습니다. 서재 속 책꽂이 하나하나, 책갈피에 끼워둔 메모들까지도 모두 내 소중한 흔적인데 그걸 버리겠다는 말을 듣고 가만히 있을 수 없었죠. 그렇게 마음대로 버리면 어떡하니? 이 물건들이 전부 나에겐 소중한 추억이고 의미 있는 것들이야. 그걸 내가 함부로 손댈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니? 하지만 진이는 미간을 찌푸리며 불편한 표정을 지었어요. 어머니, 진정하세요. 제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요즘 트렌드는 미니멀리즘이잖아요. 필요한 것만 남겨두고 나머지는 과감하게 비우는 게 좋아요. 어머니도 알잖아요. 공간 차지하는 물건들이 많으면 집이 답답해 보이는 거. 그 말을 듣고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지금껏 쌓아온 삶의 흔적이 그냥 공간만 차지하는 쓰레기라니 너무나도 황당하고 참담한 기분이 들었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여기 있는 것들은 전부 내 거야. 내가 이렇게 함부로 다룰 권리는 없다는 것만 알아두거라. 필요 없는 게 아니라 필요해서 남겨둔 것들이니까 내가 그걸 판단할 필요 없어. 진이는 내 말이 끝나기도 전에 짜증 섞인 목소리로 중얼거리듯 말했어요. 알겠어요. 알겠어요. 하지만 어머니, 여기 오래 머무르시는 거 아니잖아요? 이렇게 많은 걸 굳이 남겨둘 필요가 있을까 싶어서요. 그 말이 꼭 칼끝처럼 가슴을 후벼 파는 것 같았습니다. 오래 머물 생각도 없고 어차피 떠날 자리니 물건들도 필요 없을 거라고 그렇게 단정 지어버리는 태도에 더 이상 어떤 말을 해야 할지 잠시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래도 차분히 대답하려 애쓰며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하는 말 하나도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니야. 하지만 얼마나 머무르다 갈지 말지는 내가 결정할 일이야. 그리고 이 물건들은 내가 나중에 어떻게 할지 정할 거니까 내가 건들지 말아줘. 그러자 진이는 냉소 섞인 목소리로 다시 말했어요. 어머니, 그렇게 예민하게 굴 필요 없으세요. 그냥 저희도 우리 공간을 좀 더 넓게 쓰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어머니 물건 다 남겨두면 저희가 불편하잖아요.
이젠 참기 힘들 만큼 속이 쓰라려졌습니다. 내가 이 집에서 고작 불편한 존재가 되어버린 걸까요? 내가 이 집을 마련해주고 아들이 결혼해서 잘 살도록 도운 그 모든 노력과 희생이 이제는 잊힌 건가 싶어 서글프고 화가 치밀었죠. 진이야, 너네가 이 집에서 잘 살도록 돕기 위해서 내 전 재산을 다 쏟아부었어. 여기 있는 물건들, 나한테는 정말 소중한 추억들이고 인생의 일부야. 그러니 함부로 버릴 생각하지 마. 그제야 진이는 조금 불편한 기색으로 말없이 내 눈치를 보기 시작했어요. 나중에야 알게 됐지만 그 후로도 진이는 서재와 다른 공간을 자주 정리하고 싶어 했고 내 물건들을 어디론가 치워버리려 했습니다. 며칠 후 재훈이와 진이가 한자리에 모인 저녁 식사 자리였습니다. 이사 오고 나서도 함께 둘러앉아 식사할 기회가 드물었기에 어쩐지 오늘만큼은 좀 편한 분위기에서 오랜만에 가족 대화를 나눌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 들었죠. 하지만 시작부터 뭔가 이상했습니다. 재훈과 진이가 묘하게 눈짓을 주고받는 모습이 자꾸 눈에 들어오더군요. 뭔가 꺼내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 것 같았어요. 재훈이가 수저를 놓으며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식사는 잘 하셨어요? 요즘 건강은 좀 어떠세요? 잠시 의아했어요. 나를 걱정해주는 말이 반가우면서도 왠지 낯설었거든요. 서울로 올라온 뒤로 두 사람과 이런저런 문제가 생기면서 서먹해진 탓인지 진심으로 묻는 건지 의심이 들기도 했죠. 괜찮아. 아프긴 해도 몸을 움직일 때마다 더 나아지겠지. 이렇게 밥도 잘 먹고 있지 않니? 마음속에는 다짐이 있었습니다. 아무리 몸이 힘들어도 내 집에서 지내며 건강을 지키고자 한 결심이었죠. 아픈 내색을 많이 하지 않으려 했는데 재훈이의 말에선 뭔가 더 나올 듯한 느낌이었어요. 그런데 재훈이가 잠시 머뭇거리더니 곧바로 본론을 꺼냈습니다. 엄마, 아프신 것도 그렇고 어차피 서울에 오래 머물 게 아니라면 더 편하게 지내시는 게 어떨까 싶어서 사실 요즘 보면 엄마도 건강 관리를 잘 하셔야 하고 갑작스러운 말에 조금 당황스러웠습니다. 분명 내가 지내는 동안 불편하겠다는 말이겠죠. 아무리 마음이 답답해도 꾹 참으려 애쓰며 대답했습니다. 재훈아, 너희 집에서 이렇게 지내는 게 불편하니? 내가 너무 오래 머무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재훈은 곧바로 말을 잇지 못하고 눈치를 보며 살짝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아니, 그런 건 아니야. 엄마가 오래 계시든 말든 그건 자유죠. 그런데 여보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엄마가 조금 더, 전문적으로 케어를 받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진이도 그제야 끼어들더군요. 어머니, 솔직히 저희도 이런 부분에 대해 고민을 많이 했어요. 어머니 건강을 생각하면 요즘 요양시설들도 잘 돼 있고 전문가들이 보살펴 주는 게 오히려 더 좋을 수도 있어요. 어머니도 사실 여기서 불편하시잖아요. 저희는 어머니가 건강히 지내시기를 원하니까요. 순간 멍해졌습니다. 며느리와 아들이 상의해서 이미 결론을 내리고 있었던 걸까요? 내 건강을 위한다는 핑계로 나를 집에서 보내려는 게 아닌가 하는 불쾌함이 밀려왔습니다. 그래서 정색을 하고 대답했죠. 진이야, 건강 걱정해 주는 건 고마운데 난 요양원 같은 데는 생각해 본 적이 없어. 여기가 내 집이고 내가 있는 게 당연한 일 아니니? 내 몸 내가 잘 챙길 테니까 굳이 요양시설 얘기는 안 했으면 좋겠구나. 그 말을 듣고도 두 사람은 아직 할 말이 남은 듯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재훈이가 잠시 침묵을 지키다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엄마, 솔직히 우리가 이렇게 걱정하는 것도 엄마가 우리랑 같이 계시면 혹시라도 몸이 더 불편해지실까 봐서야. 진이도 일해야 하고 우리도 생활하다 보면 엄마를 충분히 돌봐드리기 어렵잖아요.
돌봐주지 않아도 괜찮으니까 너희가 하던 대로 생활해. 난 내 방에서 내 방식대로 편하게 지낼 수 있어. 괜히 나 때문에 불편해하지 않아도 돼. 한참을 그렇게 설명했지만 아들은 여전히 걱정스럽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마치 내가 요양원에 가는 것만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라는 듯이 말이죠. 그게 꼭 나를 꺼내내고 싶다는 의미처럼 느껴졌습니다. 목소리에 힘을 주어 말했죠. 재훈아, 그리고 진이야, 여기 내 집이야. 내가 평생 일해서 마련한 곳이고 여기에서 편안하게 지내려고 하는 거야. 너희는 여기를 너희 집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너희가 더 빨리 재정적으로 독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 집을 잠시 빌려주는 거라고 결혼할 때 분명히 말했다. 그리고 건강은 조금 안 좋을지 몰라도 내 몸은 내가 알아서 할 테니 더 이상 그런 얘긴 하지 말자. 하지만 재훈은 고개를 숙이고 작게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엄마, 너무 고집 부리지 마세요. 지금 엄마가 건강이 나빠지는 걸 보면 우리도 마음이 좋진 않아요. 차라리 전문 시설에서 잘 케어를 받으시면 우리도 걱정 안 하고 솔직히 말하면 엄마가 여기서 불편해 하실까봐 우리도 불편해요. 그 말에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집은 내가 애써 마련하고 자랑스럽게 갖고 온 내 보금자리였고 그 안에서 내 권리를 주장하는 게 어떻게 잘못된 건지 이해할 수 없었죠. 내가 불편하다고? 오히려 너희가 불편한 거겠지. 그동안 참아왔던 서운함과 억울함이 목에 걸린 듯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만하자, 재훈아. 내가 여기 있는 게 불편하다는 건 너희 마음이겠지. 난 내 집에서 편히 지내고 싶은 거야. 그리고 요양원 같은 얘기는 더 이상 꺼내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러자 진이가 말을 이었습니다. 어머니, 그렇게 생각하시면 너무 섭섭해요. 저희는 진심으로 어머니 건강을 걱정해서 그러는 건데, 어머니가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저희도 속상하죠. 사실 여기 오래 계시면 저희 생활도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고요. 그러고는 미간을 찌푸리며 말을 덧붙였죠. 사실 어머니께도 별도의 공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저희는 저희 생활 패턴이 있으니까 그걸 어머니가 이해해 주셨으면 하는 거예요. 마지막 말은 그간 꾹꾹 눌러왔던 속마음을 드러낸 것 같았습니다. 결국엔 나 때문에 생활에 방해가 된다는 뜻이었죠. 당연히 내 집이고 내가 지낼 곳이지만 마치 내가 무례하게 남의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 사람처럼 느껴지게 만드는 그 말에 마음이 한없이 무거워졌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목소리에 힘을 주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나는 여기 건강을 찾을 때까지 오래 있을 거야. 여기가 내 집이기 때문이고 난 그럴 권리가 있기 때문이야. 너희가 아무리 새로운 생활에 맞춰 나를 배려한답시고 요양원 얘기를 꺼내도 난 너희가 하는 말 듣고 여기서 떠날 생각 없으니까. 이 문제로 더 이상 말하기 싫다. 그렇게 내 마음을 분명히 밝혔지만 그 이후로도 두 사람은 계속 나를 요양원에 보낼 핑곗거리를 찾고 있는 듯한 행동을 보였습니다. 며칠이 지났지만 아들 부부와 함께 사는 생활이 좀처럼 편해지지 않았습니다. 이 집은 내가 손수 마련해 아들을 위해 물려준 집이었고 내가 지내도 전혀 이상할 것 없는 내 공간이었죠. 그런데 재훈이와 진이는 마치 나를 이곳에 임시로 머물고 있는 사람처럼 대하고 있다는 느낌을 점점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특히 진이는 내가 집안 곳곳을 돌아다니는 것조차 신경 쓰이는 듯했고 자연스레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도 꺼리는 눈치였습니다. 오래전 세상을 떠난 남편이 이 상황을 본다면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었을까요? 어느 날 아침 진이가 내 방 문을 두드리더군요. 평소엔 조용히 눈인사 정도로 지나가던 아이가 갑자기 방으로 들어오겠다니 의아하기도 하고 조금은 불안하기도 했습니다. 어머니,
잠시 이야기 좀 나눌 수 있을까요? 진이는 이렇게 말하면서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무슨 말을 꺼낼지 대충 짐작은 가면서도 예의를 갖추려고 담담히 대답했죠. 그래, 무슨 일이니? 여기 앉아서 이야기하자. 진이는 살짝 머뭇거리다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혹시 불편하게 들리실 수도 있지만 어머니께서 저희와 조금 더 따로 생활하시면 어떨까 해서요. 순간 마음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따로 생활하자는 말이 이렇게 직접적으로 나올 줄은 몰랐습니다. 더불어 어머니께서 불편하게 들으실 수도 있지만이라는 그 전제도 씁쓸했죠. 이게 과연 불편하지 않을 말일까요? 따로 생활이라니 무슨 뜻인지 설명 좀 해줄래? 제가 묻자 진이는 가벼운 한숨을 쉬며 다시 말을 이어갔습니다. 어머니, 저희도 저희 생활 패턴이 있고 또 어머니도 어머니 나름의 리듬이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함께 사는 게 어머니도 그렇고 저희도 조금씩 불편할 때가 있는 것 같아서요. 어머니도 아시다시피 저는 재택근무를 하잖아요. 낮에는 계속 방해받지 않고 일할 공간이 필요하고 또 저녁 시간에는 부부가 둘이 오붓하게 보내는 시간도 중요한데 어머니가 계시면 아무래도 좀 조심스러워지더라고요. 정말 가슴이 아팠습니다. 어머니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조심스럽고 방해받는다는 말집에서 제가 머무르는 것도 서로에게 눈치를 줘야 하는 일인 걸까요? 저야말로 눈치를 보느라 방 밖으로도 잘 나가지 못하고 있는데 말이죠. 진이는 그저 솔직하게 자신의 생활을 유지하고 싶다는 듯 이야기했지만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상처로 남았습니다. 하지만 감정을 드러내지 않고 최대한 차분하게 물었죠. 그러면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 게 그렇게 큰 방해가 된다는 뜻이니? 나도 아픈 몸 이끌고 너희에게 폐 끼치지 않으려 노력하고 있어. 굳이 방에만 틀어박혀 있기도 하고 말이다. 그런데도 내가 여기에 있는 게 그렇게 불편하니? 저번에 내 서재에 있던 물건도 마음대로 버리려고 하더니 이렇게 대놓고 눈치를 주는 거니? 진이는 순간 말을 잇지 못하고 약간 당황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러다 다시 침착하게 대답했죠. 아니, 그런 뜻은 절대 아니에요, 어머니. 다만 저희도 이제 결혼해서 나름대로 저희 부부만의 공간과 시간을 갖고 싶다는 의미예요. 어머니가 서운해하실까봐 말씀드리기가 조심스러웠지만 저희도 점점 그런 부분이 필요한 상황이에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내가 이 집에서 점점 밀려나고 있다는 걸 절감했습니다. 물론 아이들이 각자 공간을 필요로 하고 결혼한 부부로서의 생활을 원하는 건 이해합니다. 하지만 집 주인이며 자신들이 사는 공간을 마련해 준 사람을 이처럼 무시하듯이 그리고 슬쩍 밀어내려 하는 태도는 용납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조용히 단호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러면 내가 떠나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니? 이 집에서 내가 사라져야 너희가 편하게 지낼 수 있다는 말인가? 진이는 당황한 듯 손사래를 쳤습니다. 어머니, 그건 절대 아니에요. 다만 저희가 서로의 공간을 존중하고 싶다는 거죠. 예를 들면 어머니도 다른 공간에서 지내시면서 필요한 때에만 서로 방문한다거나 하는 식으로요. 그 말을 들으니 속이 더부룩해졌습니다. 내가 스스로의 공간도 없이 마치 허락받고 찾아와야 할 방문자처럼 여겨지는 기분이 들었으니까요. 이 집은 평생을 일해서 마련한 내 집인데 내 집에서 편히 지내지 못하고 방문하듯이 지내야 한다는 건 너무나도 서글프게 들렸습니다. 재훈이도 거실 쪽에서 이 대화를 듣고 있었는지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진이가 말을 꺼내게 한 것도 사실 재훈이의 의중일 테니 나는 그에게 직접 물어봤습니다. 재훈아, 너도 이런 생각이니? 이 집에 내가 있는 게 그렇게 불편하단 뜻이야? 재훈은 살짝 난처해하며 진이를 바라보다가
차분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엄마, 그런 뜻은 아니에요. 다만, 우리도 결혼한 이후로 둘만의 생활에 익숙해져 왔고, 그 생활을 유지하고 싶다는 거죠. 진이도 요즘 일할 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하고, 엄마도 집에만 계시면 답답하실 거 아니에요. 답답하긴 하지만 그건 내가 적응해 가면 되는 문제야. 너희가 사생활이 중요하다면 난 내가 필요한 곳에서 편히 있을 테니까. 내 집에서 내가 지낼 권리만큼은 침해하지 말아 주었으면 좋겠다. 그 말을 듣자 재훈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러나 저는 더 이상 물러날 생각이 없었어요. 이 집을 나가라는 말은 직접적으로 하지 않지만 분명히 나의 존재가 일상에 방해가 된다는 것을 계속 암시해 왔으니까요. 결국 재훈이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엄마, 저희도 엄마의 위치를 충분히 존중하고 있습니다. 다만 엄마가 조금 다른 곳에서 요양하시거나 따로 거처를 마련하시면 저희도 더 잘 챙겨드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으면 저희도 생활에 많은 제약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제서야 확신했습니다. 정말로 제가 이 집을 떠나길 바라고 있다는 걸요. 제가 이 집에 있는 한 편안한 생활에 방해가 되고 있다고 느끼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도 참담했습니다. 단순히 내 건강이나 내 편안함을 위해서 하는 조언이 아니라 더 이상 저와 함께 살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걸 명확히 알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건데? 이 집이 내 집이라는 건 알겠지? 내가 여기에 있는 것조차 너희에게 방해가 되는 거라면 더는 내가 너희에게 미안해야 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해. 재훈과 진이는 그 말에 잠시 당황했지만 결국 서로를 바라보며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마치 이 상황이 빨리 해결되기를 바라는 듯 대화가 끝나기만을 기다리는 모습이었죠. 그리고 그 침묵 속에서 나는 이 집에서 나와 아들 부부의 관계가 이미 멀어져 가고 있음을 절감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워 한참을 뒤척였습니다. 내가 내 집에서 이런 취급을 받을 줄은 상상도 못했으니까요. 가족이라고 생각했던 아이들에게서 밀려난 듯한 이 감정이 너무도 아프고 쓰라렸습니다. 저를 밀어내려 하는 속내가 명확해질수록 이 집에서 제가 얼마나 더 버틸 수 있을지 자신이 없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떠나지 않겠다고 결심했죠. 아무리 불편하고 답답해도 이 집은 제 젊은 시절의 상징이니까요. 며칠 동안 잠을 제대로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재훈과 진이의 말을 곱씹을수록 억울하고 화가 치밀어 올랐죠. 내 손으로 애써 마련해 주었던 집에서 오히려 나 자신이 밀려나고 있다는 사실이 이렇게 가슴 아플 수가 없었습니다. 오래전 나의 삶과 정성을 모두 쏟아부어 이룬 공간인데 어느새 그들이 그 소중한 의미를 잊은 것만 같았어요. 이제는 이대로 물러설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죠. 다음 날 아침 아들과 며느리가 거실에 있을 때 제가 조용히 거실로 나갔습니다. 두 사람은 제가 평소와는 다른 단호한 표정으로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놀란 눈빛이더군요. 저는 재훈에게 똑바로 시선을 맞추며 말문을 열었습니다. 재훈아, 진이야, 오늘은 꼭 너희와 할 이야기가 있어서 이렇게 나왔단다. 재훈은 당황한 듯 미소를 지으면서도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진이는 어색하게 자리를 고쳐 앉으며 저를 쳐다봤죠. 그동안 이 집에서 벌어진 여러 일들 이제 더는 보고만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 여기는 내 명의의 집이고 분명히 너희에게 빌려주는 거였다. 두 사람의 표정이 일순간에 굳어졌습니다. 진이는 다소 불편한 표정으로 눈치를 보며 입을 다물었고 재훈은 어쩔 줄 몰라 하는 모습이었죠. 재훈아,
내가 왜 이 집에 있는 걸 내가 불편해할 정도로 여기는지 묻고 싶구나. 그리고 진이야, 내가 내 물건을 함부로 정리하고 내 소중한 공간을 무시하는 걸 볼 때마다 이 집이 내 것이라는 사실이 정말 무색하게 느껴졌어. 내가 아무리 예의 있게 돌려 말한다고 해도 나를 이곳에서 나가게 하려는 걸 나는 분명히 느꼈단다. 재훈은 대답하지 못한 채 당황한 표정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진이는 조용히 옆에서 팔짱을 끼며 불만 섞인 표정을 짓고 있었죠. 저는 두 사람을 잠시 응시하며 말하고자 했던 핵심을 꺼냈습니다. 이 집은 너희가 결혼해서 안정된 생활을 하라고 빌려준 곳이다. 그런데 내가 오히려 내 자리를 찾지 못하고 이리저리 밀려나고 있으니 참 황당하구나.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이런 식으로 살지 않고 싶다. 이제 재훈도 더는 묵묵히 듣고만 있지 않았습니다. 한숨을 내쉬며 저를 보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그동안 엄마가 저희와 함께 살면서 불편하셨던 것도 알고 또 엄마도 불편하셨겠지만 솔직히 저희도 엄마께서 여기 계시면 많이 조심스럽고 생활하는 데 있어서 신경이 쓰이는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조금 분리된 공간에서 따로 지내시길 원했던 거예요. 재훈이의 말이 끝나자마자 진이도 재빠르게 말을 이었습니다. 맞아요, 어머니. 저희도 어머니를 걱정해서 말씀드린 거고요. 어머니께서 요양시설이나 다른 것처로 가시면 저희도 서로 더 편하게 지낼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이 집이 어머니 소유라는 건 잘 알지만 저희도 저희 생활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진이의 말에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평생을 바쳐 일군 내 집에서 나 자신이 불청객으로 전락해버렸다는 걸 이렇게 대놓고 들어야 한다는 사실이 너무도 쓰라렸죠. 진이와 재훈이의 말을 듣고 있자니 마치 머리를 망치로 맞은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이렇게 단도직입적으로 나를 이 집에서 내보내고 싶어하는 속마음을 듣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죠. 사실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이런 대답이 돌아올 것임을 어렴풋이 알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동안 참고 아들 부부를 위해 내 집을 빌려주면서 도와준 노력이 아깝기도 하고 이제는 다 헛수고였다는 걸 절감하게 되니 참담한 심정이 들었어요. 결국 애들이 나를 위해 변할 거라는 기대는 한낱 꿈을 꾸고 있었던 셈이었죠. 이제는 알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집에서 나를 받아들일 생각이 전혀 없고 오히려 불편한 존재로만 여기는 아들 부부 때문에 내가 굳이 참고 들어갈 필요는 없다는 거리요. 나에게 남은 건 내 남은 시간과 나 자신의 삶이니까요. 그동안 기회를 주며 지켜봤지만 결국 이 아이들이 그 기회를 스스로 날려버렸다는 사실에 깊은 실망과 씁쓸함이 밀려왔습니다. 이제 내가 내릴 결정을 더는 미룰 필요가 없다고 느꼈죠. 잠시 숨을 고르고 한 번 더 두 사람을 차분히 바라보았습니다. 그래, 너희가 그렇게 원하는 것 같으니 나도 내 결정을 하겠다. 내일 짐을 챙겨서 나가마. 너희가 그렇게 불편하다는데 내가 굳이 너희 생활에 방해가 되려 하고 싶지는 않으니까. 재훈과 진이는 겉으로는 당황하는 척했지만 표정 어딘가에는 기쁜 기색이 묻어나는 걸 숨기지 못했어요. 평소와 달리 표정이 한결 부드럽고 어쩐지 속으로 안도하는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순간 더 이상 미련을 갖지 않기로 다짐했어요. 이 집이 더는 저를 위한 장소가 아니며 제가 있을 자리가 아니라는 게 분명해졌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묵직한 마음을 달래며 필요한 짐을 챙겨 거실로 나오니 재훈과 진이가 그 자리에 서 있더군요. 하지만 아들 부부의 태도는 너무도 냉랭했습니다. 어디로 갈지,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묻는 한마디도 없이 그저
짐 챙기는 저를 무심히 바라볼 뿐이었죠. 결국 내가 집을 떠나는 순간까지도 두 사람은 그저 안녕히 가세요라는 말 한마디만 남겼을 뿐, 제가 어디로 향하는지, 무슨 계획이 있는지 묻는 말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아들 부부의 모습에 더 깊은 실망과 아쉬움이 밀려왔습니다. 이 순간이 그동안 정들었던 집을 떠나는 마지막이자 내 마음속에서 이 집을 놓아버리는 순간임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곧바로 병원 근처에 작은 월세방을 구해 새로운 보금자리로 이사했습니다. 앞으로는 제 건강과 삶을 편하게 챙기며 살기로 결심하고 더 이상 다른 사람을 위해 제 삶을 양보하지 않기로 했죠. 그리고 이사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제 이름으로 된 이 집을 두 사람에게서 정리해야겠다는 결심이 들었습니다. 저를 집에서 내보내기 위해 그렇게 밀어냈으니 이제 제가 주인으로서 이 집을 어떻게 할지는 제가 결정할 일이라고 생각이 들었죠. 그날로 부동산에 전화를 걸어 집을 매물로 내놓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집에 대한 마지막 결정을 제가 내릴 수 있게 되었고 조금 후련한 기분도 들더군요. 얼마 지나지 않아 부동산에서 집 구경을 원하는 사람이 있다는 연락을 받고 편하게 보고 오시라고 사람들을 보내 구경을 시켜주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재훈이에게 황급한 목소리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에요? 집에 사람들이 와서 집을 보고 간다고 하던데, 엄마, 설마 이 집을 팔려는 거예요?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래, 이제는 그럴 때가 된 것 같아서 집을 팔려고 한다. 내가 살던 곳에서 나왔으니 이제 이 집도 내 소유로 남아 있어야 할 이유가 없지 않겠니? 너희도 결혼해서 돈도 어느 정도 모았을 테니 다른 집을 알아보고 나가면 될 거다. 재훈은 한참을 침묵하더니 조심스럽게 부탁했습니다. 엄마, 그러지 말고 저희가 여기서 계속 살 수 있게 해주시면 안 될까요? 이렇게 한마디 말도 없이 이 집에서 나가라고 하시면 저희는 어떻게 해요? 진이도 전화를 바꿔들며 내게 매달렸습니다. 어머니, 그러지 마세요. 죄송해요. 저희가 불편하셨다면 저희가 잘못했어요. 저희가 다시 잘할 테니까 그냥 집 팔지 말아주세요. 네. 그동안의 서운함과 억울함이 다시 떠올랐지만 저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단호하게 말을 이어갔죠. 아니, 내 집에서 내가 사는 게 불편하다고 했던 건 너희였잖니? 이제는 나도 내 결정을 존중받고 싶구나. 너희가 원했던 것처럼 서로 편히 각자의 공간에서 살아가자꾸나. 이 집은 이미 매매 진행 중이니 빨리 다른 집을 알아보도록 해라. 재훈과 진이는 한참 동안이나 더 매달렸지만 저의 결심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결국 집은 매매 계약이 성사되어 다른 사람에게 넘겨졌고 재훈과 진이는 그 집을 떠나 다른 곳으로 이사해야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랜 시간 동안 제 애정과 정성을 쏟아부었던 그 집을 내려놓는 과정이 마무리되었습니다. 비록 아쉬운 마음이 들긴 했지만 이제는 제 삶을 위해 당당하게 결정을 내렸다는 사실에 후련함과 안도감이 찾아왔습니다. 그 누구의 시선이나 바람에 휘둘리지 않고 앞으로는 오롯이 나 자신을 위한 삶을 살아가기로 다짐하면서요. 여기까지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요즘 다시 고민이 생겼는데 아들 부부가 집을 매매한 이후에도 계속 죄송하다면서 연락이 오는데 이걸 받아줘야 할지 말지 참 모르겠네요. 괘씸하긴 하지만 그래도 가족이라고 계속 싹싹 비니까 마음이 약해지는 것도 있어요. 댓글로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의 사연 들으시고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사연자분께 해주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면 댓글 부탁드리고 구독을 누르시면 여러분께 내일 좋은 소식이 찾아올 거예요. 그럼 다음 사연에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